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우 간단하게 노화를 지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치 기적처럼 30년이 찾아올 수 있는데요. 이는 단지 평범한 일상 습관을 약간 변경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30년을 살아가는 것이 목표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순간의 안일함으로 어렵고 지치는 30년을 맞이할 것인가를 고민해보세요. 가장 흔한 질문 중 하나는 음식과 수면 간의 관계였습니다. 이에 대한 의문을 해결하기 전에 고기 섭취의 중요성을 다시 살펴봅시다. 소고기와 돼지고기에는 세로토닌을 조절하는 필수 아미노산인 트립토판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는 뇌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고령자가 꼭 섭취해야 할 음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콩은 가장 저렴하면서도 효과적인 영양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건강식품 중 하나인 나토가 떠오릅니다. 의학 및 영양학 연구자들 사이에서 이미 정설로 인정받았으며 양질의 식물성 단백질을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대표적인 식재료입니다. 가격이 저렴하고 마트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나토는 실질적으로 가장 저렴한 영양제 중 하나로 꼽힙니다. 고령자들에게는 1일 체중 1kg당 1.2에서 1.5g의 단백질 섭취가 권장됩니다. 만약 몸무게가 60kg이라면 70에서 90g을 섭취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만, 이는 순수한 단백질 양을 말하므로 매일 권장량을 충족시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침에는 계란, 점심에는 생선, 저녁에는 고기와 같이 단백질이 풍부한 식재료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토처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재료로 만든 음식은 매우 실용적입니다. 콩은 뇌 건강을 지키는 믿을 수 있는 지원군으로 손꼽히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콩이 뇌를 활성화시킨다는 이유로 브레인푸드로 불립니다. 뇌에서는 뉴런이 하는 신경세포에서 신경전달 물질이 분비되어 자극이나 정보가 다른 신경세포로 전달됩니다. 뇌 활성화를 위해서는 두 신경세포가 맞닿은 지점인 시냅스에서 많은 양의 신경전달 물질이 활발하게 교환되어야 합니다. 이 신경전달 물질을 이루는 핵심 성분인 레시틴이 콩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레시틴은 뇌에서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전달 물질로 전환되어 아세틸콜린이 부족하면 뇌의 정보 전달이 원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지 장애를 겪는 환자 중에는 아세틸콜린이 부족한 사람이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나토, 두부, 두유, 된장, 콩가루와 같은 콩을 사용한 음식을 섭취하면 레시틴을 풍부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나토는 콩의 영양 성분을 거의 자연 상태 그대로 섭취할 수 있는 우수한 식재료로 꼽힙니다. 비타민C가 뇌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영양소는 바로 비타민입니다. 비타민은 우리 몸 전체를 건강하게 유지할 뿐만 아니라 특히 뇌 건강과 깊게 연관돼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비타민C와 지능지수 간의 관계를 연구한 실험이 있었습니다. 유치원생부터 대학생까지 351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A그룹에는 비타민C가 풍부한 식사를, B그룹에는 비타민C가 부족한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이후에 실시한 IQ 테스트 결과 A그룹은 평균 점수가 113.2로 나왔고 B그룹은 108.7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비타민C가 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항산화 작용에 기인합니다. 뇌세포가 산화로 인해 손상을 입으면 뇌의 전반적인 활동이 둔해지며 산화가 진행되면 뇌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뇌와 혈관의 산화는 알츠하이머형 인지장애의 원인 중 약 70%를 차지하게 됩니다. 비타민C는 산화 막는 능력, 즉 환원작용을 통해 뇌세포와 혈관을 보호합니다. 물론 비타민C는 뇌와 혈관뿐만 아니라 몸 전체에 필수적입니다. 노년의 경우 신선한 과일과 야채를 충분히 섭취하면 남성은 6년, 여성은 1년 더 긴 수명을 누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비타민C는 야채와 과일에서 풍부하게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양제로도 섭취 가능합니다. 건강에 이로운 이유로 오래전부터 주목받아왔고 이미 알약 형태로도 오랜 기간 동안 사용되고 있습니다. 비타민C는 영양제 중에서도 저렴한 편에 속해 자주 활용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뇌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4가지 습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 나이보다 젊고 건강한 사람을 모방합니다.
우리는 결국 주변 사람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틀림없이 나이보다 젊고 건강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면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따라할 수 있는 부분은 따라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둘째, 베스트셀러에 주목합니다. 어떤 책이 현재 잘 팔리고 있는지 항상 주시하며 그 인기의 이유를 고민해 봅니다. 이는 인간의 뇌, 특히 정신적 활동의 핵심인 전두엽을 단련하는 유용한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해당 연도에 잘 팔린 책, 유명한 영화 또는 인기를 끈 음악 등에 대해 제목을 알아둘 정도로 공부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전두엽은 새로운 정보를 즐기며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받아들일 때 활발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베스트셀러나 유명 영화 외에도 다양한 흥미로운 것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한번 열린 마음으로 알아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셋째, 연초에는 고급 스케줄 수첩을 구입합니다. 노후에 필요한 것은 오늘 할 일과 오늘 갈 곳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매일 해야 할 일과 가야 할 곳을 정하고 스케줄 수첩에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면 노후를 긍정적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가 되면 고급 스케줄 수첩을 사서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꼭 사용해야 한다는 생각에 각종 일정을 정리하고 기록하며 그 과정에서 예정된 계획에 맞춰 일상을 계획해 두어야 할 일도 생겨나게 됩니다. 넷째, 매주 2번, 연간으로 따지면 약 100번 정도 새로운 경험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 경험은 작더라도 횟수에 포함시키며 가령 점심 도시락을 사러 갈 때 가끔은 기존에 가던 가게가 아닌 새로운 가게를 찾아보거나 처음 가보는 길로 산책을 나가거나 생소한 식물을 도전적으로 키워보는 등 다양한 사소한 첫 경험을 의식적으로 즐겨 시도합니다. 우리의 뇌는 새로운 것을 접하거나 처음 먹어보는 음식을 맛보면 더 활발하게 활동하게 되므로 이러한 노력들이 뇌 전반적인 기능의 노화를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후에 가장 알맞은 운동은 걷기입니다. 노후에는 의식적으로 운동하지 않으면 매우 빠르게 운동 부족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적절한 운동, 특히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유산소 운동이 심폐의 기능을 높여준다는 말을 자주 듣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호흡이 필요한 유산소 운동을 정기적으로 하면 심장의 펌프 기능이 강화되어 수축 횟수가 적더라도 충분한 혈액이 몸 전체로 보내질 수 있습니다. 동일한 양의 운동을 하더라도 심장에 가해지는 부담이 줄어들고 폐는 더 많은 산소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유산소 운동은 심폐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심폐 기능이 향상되면 산소가 풍부한 혈액이 뇌, 장기, 근육에 공급됩니다. 이로 인해 온몸의 세포는 활력을 얻고 면역력이 향상됩니다. 유산소 운동이라 하면 러닝머신 위에서 땀을 흘리며 뛰는 모습이 떠오르지만 60세 이상의 연령층에게는 달리기를 강력히 권하지 않습니다. 달리기처럼 호흡이 급해지는 운동은 심장과 폐에 큰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체내의 활성산소를 대량으로 생산하게 되어 안티에이징의 관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테니스나 골프와 같은 운동도 매일 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제가 강력히 추천하는 운동은 걷기입니다. 인간의 몸은 하루에 8에서 14km를 걷도록 설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는 수백만 년 동안 수렵과 채집 생활을 하면서 몸이 그렇게 진화했다는 견해입니다. 인간이 많이 걷지 않게 된 기간은 산업혁명 이후부터 현재까지 고작 2세기 정도입니다. 수백만 년 동안 진화한 인간의 신체가 2세기 만에 큰 변화를 겪기는 어려워서 몸을 위해 의식적으로 많이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가 오거나 밖에 나가기 어려울 때는 집에서 가볍게 운동하는 것도 좋습니다. 계단 오르기나 청소, 정리도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특히 청소는 팔을 많이 사용하므로 걷기로는 부족한 상반신 근육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실내가 깨끗해지면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 여러 면에서 유익한 노동이 됩니다. 인간은 작은 일이라도 성취감을 느끼면 기분이 좋아지는데 집에 있는 날에도 가능한 한 가만히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고 활동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것이 노화를 방지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씹기는 뇌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음식과 관련된 씹는 행위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전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기억력 테스트를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색깔의 판을 배열하여 30초 동안 외운 후
그것과 동일한 순서로 색깔 카드를 놓는 시험이었습니다. 이때 껌을 씹으면 정확도가 2배나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껌을 씹으면 뇌 혈류량이 증가하는데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부위의 혈류량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음식을 씹을 때 사용되는 근육인 깨물근이 3차 신경을 통해 뇌와 연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깨물근의 움직임은 대뇌와 편도체 같은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뇌 부위를 자극하여 혈류량을 증가시킵니다. 또한 껌을 씹으면 치아를 감싸고 있는 치근막에도 압력이 전달되는데 이는 뇌를 자극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건강하지 못한 치아는 반대로 인지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큰 이유로 인해 씹는 행동은 중요합니다. 첫째, 씹는 횟수가 감소하면 뇌로 전달되는 자극이 줄어들어 인지 기능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둘째, 씹는 힘이 약해지면 신선한 채소와 같이 딱딱한 음식을 피하고 부드러운 음식을 선호하게 되어 비타민 섭취가 부족해져 인지 장애의 위험이 커집니다. 실제로 치아가 거의 없는 사람은 치아가 20개 이상 있는 사람에 비해 인지 장애가 발생할 확률이 1.85배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알츠하이머형 인지 장애 환자는 최소한의 음식을 섭취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노후를 원한다면 돈이 들더라도 틀니나 임플란트를 활용하여 치아 건강을 유지해야 합니다. 덧붙여 깨물근을 자주 사용하여 뇌를 자극하고 껌이나 오징어를 자주 씹는 등 심심할 때 간식을 먹음으로써 뇌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새끼 식사 시에도 어릴 때보다 더 많이 씹는 습관을 가져야 이 작은 습관이 뇌의 노화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귀가 멀어지면 인지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특히 70세 전후부터 주의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그중 하나는 청력 감퇴입니다. 나이가 들면 귀가 잘 안 들린다고 여겨지지만 이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귀가 잘 안 들리면 인지 기능이 급격히 감소할 수 있습니다. 청력이 떨어지면 대화가 어려워지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이해하기 어려워지므로 소통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이로 인해 사회활동이 줄어들고 우울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아져 사회적 고립 상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또한 귀가 멀어지면 뇌의 에너지가 대부분 청각 처리에 사용되어 다른 인지 기능들이 상대적으로 약해질 수 있는데 이를 인지부하 이론이라고 합니다. 70대의 청력이 감소하면 인지 장애가 발병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귀가 잘 안 들린다면 이비인후과를 찾아 난청의 진행을 늦추고 보청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귀 건강을 유지함으로써 계속해서 다른 사람과 대화할 수 있어 인지 장애 발병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노령에 접어든 사람일수록 외모 관리가 중요합니다. 행동 치료는 감정을 조절하기 위해 행동을 변화시키는 심리 치료 중 하나로 새로운 경험을 시도하거나 습관을 변경하여 마음을 치유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노인층에서도 나이를 먹은 모습에서 벗어나 젊어지는 방법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분이 좋지 않을 때 강제로라도 화장을 하고 머리를 다듬으면 마음이 상쾌해질 수 있습니다. 행동이 마음을 따라가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때로는 마음이 행동을 주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외모에 신경을 쓰는 것, 예를 들어 예쁜 옷을 입거나 보톡스로 주름을 펴는 것은 감정뿐 아니라 외모까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령에 접어든 사람일수록 외모 관리가 중요합니다. 연령이 들어갈수록 외모의 노화가 감정 노화를 빠르게 따라잡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반면 노인이어도 외모에 신경을 쓰는 사람은 대체로 건강한 편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양원에서 출장 미용사가 찾아와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인지 장애 단계가 낮고 진행 속도도 더디다고 합니다. 노령의 여성이 화장과 머리 관리에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면 눈에 띄게 생기가 넘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년에도 화장 및 머리 관리뿐 아니라 필러나 보톡스와 같은 피부 관리를 통해 젊은 모습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부 관리를 받으면 주름이 펴지고 피부가 더욱 예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더라도 외모 관리를 통해 충분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 동영상을 시청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건강에 관한 문제는 객관적인 정답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의견을 자유롭게 공유해 주시면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함께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고
건강한 삶을 즐겨보세요. 감사합니다.